안녕하십니까, 이진건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날 광화문 일대의 그 광경이 참 기괴했죠. 아니, 휴일인데 그 사람이 많이 모이는 광화문 광장에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경찰들은 있었죠. 그리고 경찰 버스가 300대가 그 광화문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옛날에 명박산성 그러는데 이게 문재인 산성인지 제인 방벽인지 모르겠습니다. 버스를 300대나 동원해가지고 양쪽 길 있잖아요. 길 그 자체를 양쪽으로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이쪽에도 길 양쪽으로 다 막아버려. 버스로 가죠. 시위 막는다고 그랬죠. 시위를 왜 막느냐. 코로나 확산시키기 때문에 막는다. 이게 명분이었습니다. 핑계고. 그리고 개인도 거기 못 가겠어요. 시위 보는데 개인도 못 가겠어요. 아니, 통행의 자유가 있는데 말이죠. 이게 무슨 이런 나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 이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경찰관이 그 사람을 그 목적까지 동행해 갔답니다. 완전히 봉쇄해버리고, 이야말로 봉쇄죠. 이유 여하간의 봉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위를 겁내는 이유, 뭐 짐작할 만하죠. 예. 자기들이 시위를 통해서 멀쩡한 정권을 전복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현직 대통령을 쫓아내고 그 사람한테 엄청난 형량을 선고해가지고 살아서는 감옥 문을 나설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정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군중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자기가 입증해 보였거든. 그래서 자기들도 겁을 낼 밖에. 그래서 원천봉쇄 강조하는 겁니다. 왜? 핑계가 있거든요. 코로나 핑계. 작년 10월 3일 개천절 때도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의 집회 덕분에,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집회 덕분이지만 상대방 그쪽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집회 때문에 결국은 조국을 포기해야 하지 않았습니까? 구속은 또 안 시켰죠. 그때도. 조국 구속, 문재인 하야, 퇴진 이걸 요구했는데 결국은 이제 조국은 법무장관 자리에서 뭐 경질을 해버렸습니다만 자기는 건재하죠. 그런데 올해 8월 15일 광복절 시위 때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때도 엄청난 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제대로 당한 셈이 됐죠.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이래가지고 아침 7시부터 봉쇄를 했답니다. 광화문 일대를.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면 내 눈에 시위하는 게 안 보이니까 시위는 없는 겁니까? 내 귀에는 문재인 퇴진 소리가 안 들리니까 퇴진하라는 요구가 없는 겁니까? 옛날에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옛날에요. 저도 이제 시골 출신이니까 거기 있으면 닭을 이리 쫓잖아요. 쫓으면 닭이 쫓겨가다가 쌓아놓은 뭐 집단 속으로 머리를 콕 쳐박고 있습니다. 제 간에 숨은 걸로 생각하지. 내가 안 보니까 나 안 쫓기는 걸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두 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이런 말도 있죠. 내 눈이 가려지면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이 없는 거야 됩니까?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국민들이 자기 할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를 누가 가장 큰 목소리로 소리 질러대면서 요구했습니까? 이 사람들 하면 자기들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그 좌파들. 시위의 자유 마찬가지죠. 그래 놓고 자기들은 이제 이 핑계 대가지고 시위를 막는다. 그래서 좋다 그러면. 예? 전번에도 그 광화문 집회 그것 때문에 그랬다는데 광화문 집회 그것만 가지고 코로나 확산이 더 확산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사실 과학적인 근거가. 그 무렵부터 이 확진자가 늘어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 때문만은 아니죠. 당시에 그 무렵에요. 1,700억 원을 들여서 문화, 관광 이런 할인권을 전부 대량으로 배포했잖아요. 경기 살린다고. 그래서 극장에다 극장으로 사람이 몰리게 하고, 공연장에 사람이 몰리게 하고, 관광지에 사람이 몰리게 하고, 관광버스에 사람이 차게 하고, 그건 누가 했습니까? 정부가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오직 광화문 집회 탓이죠. 문재인 대통령요, 뭐 하나 얘기긴 한데, 오송으로 그때 쫓아갔죠. 왜? 질병관리청 초대청장 정은경 청장의 그 임명장 수여한다면서 내가 청와대에서 수여하면 되냐? 그 바쁜 사람인데 내가 가야지. 이래서 갔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벌써 쇼였죠. 그런데 갔는데 그럼 조용히 가서
그 청장 집무실에서 서로 주고받고 했으면 됐을 텐데 거기 대통령 가신다고 해가지고 또 거기 청사에 있던 사람들 다 몰려왔다는 것 아니에요. 그게 방역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그런 거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자기들의 과오는 절대 입 밖에도 안 내요. 오직 광화문 집회 그것 때문에 그랬다고 주장들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번에 이 봉쇄하는 핑계로 삼았습니다. 차량 시위를 하겠다고 했더니 정세균 총리 차량 시위든 무슨 시위든 형태 이하 간의 모든 시위는 다 봉쇄한다. 만약 차량으로 가지고 시위를 하기만 해봐 면허증 취소할 거야. 그리고 처벌할 거야. 이런 식으로 했죠. 그러다가 행정법원이 2개 단체가 내놓은 그 가처분 신청 이걸 받아들여 가지고 2건에 대해서는 허용을 했어요. 내 문제는 9대 안쪽이다. 9대까지만 가능하다. 차량 시위가. 뿐 아니고 시위하기 전에 그 신청할 때 참가하는 사람들 거기 인적사항 다 분명히 적어가지고 제출하라. 그 다음에 나중에 시위 직접 나선 사람하고 본래 신청한 사람이 같은지 아닌지 그거 확인 다 하라. 뭐 별별 조건을 다 내걸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나마도 그런 식으로 해서 2건은 허용을 해줬죠. 이런 식입니다. 근데 누구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 사람 나중에 대통령 되겠다고 지금 나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뭐라고 했냐면요. 치밀함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힘에 있어서도 압도해야 된다. 그래야 봉쇄가 가능합니다. 경찰보고 한 얘기예요. 누구를 압도하라는 겁니까? 시민을 압도하고 시민을 심리적으로 압도해버리라는 거죠. 아주 뭐 대들 엄두조차 못 내도록 압도해버려. 험악한 표정을 지어서. 이게 자기 대통령 출마하겠다는 사람의 그 심리 상태가 그런 겁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코로나 덕을 세계에서 코로나 덕을 보는 유일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무슨 K방역인가 그 공로를 해가지고 세계적으로도 아주 방역의 성공적인 사례로 인정됐다. 뭐 이런 거 자기들 떠드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왜 덕을 봤냐면요. 덕을 봤다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때쯤 되면 말이죠. 이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추락할 때가 됐거든요. 악재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악재가 한두 건입니까? 뭐 대표적으로 말이죠. 최근에 북한 해역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이 쏜 그 총격에 살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시신에 기름을 끼얹어가지고 불질러 버렸다면서요. 그런 사건. 추미애 저 당당하고 악착스러운 거짓말. 그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의 대대로 공격하는 반격을 가하는 그런 거짓말. 그 좀 됐지만 박원순의 자살, 오거돈의 사퇴,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그것도 말이죠. 지방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장 아닙니까? 거대 도시, 2 대표적인 거대 도시의 단체장들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다가 하나는 발각될 것 같으니까 자살해버리고 하나는 사퇴하고 도망가듯이 가버리고 이런 사태까지 빚었거든요. 이런 속에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0% 중반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이건 코로나의 뒷받침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일선에서는 말이죠. 방역 최전선에서는 그 의료진들하고 또 행정적 지원 요원들 이런 사람들이 벌써 9개월 넘도록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아주 기진맥진했을 거예요. 근데 문 대통령 과연 그 정도로 고생했습니까? 도널드 트럼프는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뭐 자기 그 선거 유세 때문에 그랬다 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것도 없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전한 안전지대에서 말로만 지금 선심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국민 걱정하는 척하고. 이런 것도 아이러니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끝없이 이 코로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개천절 집회까지도 이렇게 막고 나서는 거. 그래가지고 경찰 버스 300대를 동원해가지고 뭐 옛날에 명박산성 그랬더니 완전히 문재인 재인산성이 되고 재인 방벽이 됐네요. 민주당에서 이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걸 무슨 코로나 방벽이랍니다. 경찰차가 코로나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민주당도 이제 정신 좀 차리세요. 언제까지나 문재인 한 사람만 바라보고 그렇게 자꾸 충성을 맹세할 겁니까?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판단을 하세요. 코로나 8.15 전번 집회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확산됐다고요? 그런 억지 소리는 하지 말고. 예?
그랬을 수도 있죠. 제가 뭐 그거 전혀 영향이 없다고 말하려는 거 아니에요. 다른 요인도 많았다 그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리고 10월 3일 개천절 기념식 경축식을 경복궁 안에 있는 민속박물관 앞 광장에서 했던 모양인데 이번에는 주인공이 정세균 총리였습니다. 물론 뭐 대통령이 늘 어떤 행사에 나가는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이제 정세균 총리가 자기의 이름으로 된 연설을 했습니다. 대독을 한 게 아니고 대통령의 연설을 대독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그 연설문이 참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도 문 대통령하고 비슷합니까? 미사여구 잘 섞어서 하는 거라든지 무슨 자기 자랑하는 거라든지 참 똑같아요. 그 다음에 허황한 이야기, 바람 잡는 이야기, 구름 잡는 이야기. 정세균 총리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똑같아요. 지금 하는 거 보니까 문 대통령한테 잘 보이면 차기 대선 후보 이제 가릴 때 자기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고 그런 걸 기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뭐 이낙연이 누군데 뭐 이재명이 뭔데 나는 국회의장까지 해서 그런 생각을 해서 지금 더 오히려 대통령한테 더 충성을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왜? 그 경축사 한 부분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힙니다. 경제 대국들이 코로나 환난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OECD 국가 중 최고의 경제 성장률로 당당히 맞서고 있습니다. 세계가 경탄하고 세계를 압도하는 이 힘은 우리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국민은 그냥 양념장으로 끼워 넣은 거고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OECD에서 가장 높은 성장률입니까? 성장률이라고 하니까 뭐 성장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데 이게 뭐랄까 뒷걸음치는 데서 좀 덜 뒷걸음쳤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렇게 허풍스럽게 이야기하면 돼요. 경탄하고 무슨 압도하고. 정 총리가 평소에 보면 이미지가 안 이런데 왜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보면 앞으로 이제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랄까 무슨 그 비전이랄까 혹은 그 명제 이걸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보면 선도국가, 포용사회, 국민통합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선도국가라는 건 뭐냐면 주로 이제 산업적 측면에서 우리가 과학기술에서 이제까지는 선진국을 따라왔지만 추격해왔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선도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왜? 이제 더 이상 따라갈 데가 없습니다. 우리도 세계적 수준에 와 있으니까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앞장서 나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 배겨낼 수가 없죠. 왜? 우리 뒤에서 계속 추격해 오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자면 이 기업들이 특히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정부가 그걸 도와줘야 될 것 아닙니까? 뒷받침해주고. 정부가 항상 억누르면서 말이죠. 그러면서도 우리가 선도국가가 되자. 말이 행동하고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그런 인식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게 참 답답한 일이고요. 포용사회? 포용사회라는 것도 뭡니까? 우리가 포용사회일 때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한마음이 돼서 같이 나아가자. 그 다음 정부는 우리 모든 국민을 같이 감싸고 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포용사회는. 모두를 포용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 편, 내 진영 사람들만 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요. 이게 계급 이런 투쟁 같은 거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 같아요. 왜? 못 가진 사람, 노동자 이런 사람들을 부추겨주면서 가진 자들, 대기업들 이런 사람들을 죄악시하고 그런 의식이 은연중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단 한 명의 국민도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럴듯하죠. 사실은 이게 이상이죠. 어떤 국가든. 그런데 이 말은 또 다른 한편으로 뒤집어 보면 거기 뜻하는 바가 뭐냐면 절대 평등입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어딨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 중소기업 차이가 왜 있어야 되냐? 똑같아야지.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식의 의식을 이걸 자꾸 국민들한테 선동질을 하는 겁니다. 단 한 명도 이래가면서. 그 다음에 또요. 국민통합 이야기 하잖아요. 국민통합. 국민통합 이야기 하면서 그는 국민통합이라는 건 모두가 한데 어울리자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편 저 편 분명히 가르죠. 내 편하고 상대편. 우리 진영, 저쪽 적대되는 진영 이런 식으로 분명히 갈라놓고 거기 국민통합이 됩니까? 우리끼리 통합하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끼리 더욱 통합하고 더욱 결속해서 상대편을 물리치자 이 말이죠.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세균 총리 그런 걸 뻔히 보면서 말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정말로 국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자신들이 반성해야 될 게 어떤 것인지 이걸 말을 해야죠.
이런 식으로 적당히 얼버무려 미사역으로 꾸며가지고 넘어간다? 그러면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것이다. 국민들 그렇게 어리석지 않습니다. 똑똑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정세균 총리가 생각하는 우리 편, 문 대통령 편 열심히 챙기세요. 그 다음에 상대편은 열심히 배제하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지켜볼게요. 절대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그걸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건 명심하세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